안녕하세요. 저 행복론 제8강 오늘 시간 1타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시간을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옥매는 어떤 사슬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거고, 또 여러분들 이제 뭐 과제하고 또 수업하고 뭐 이것저것 이제 하다 보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제 이 마약처럼 시간 관념에 또는 이제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패턴에 중독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이제 시계를 놓고 오는 경우, 뭐 이제 핸드폰 놓고 오는 것처럼 이제 똑같이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계를 이제 안 차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시계에 대해서 좀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신경질적인 이런 어떤 그 경련 증세 같은 것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그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시간과 관련해서 시간에 대한 어떤 압박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을 모르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또 욕구 불만을 갖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늦은 것은 아닌가, 뭐 이게 이제 제 시간에 끝날까, 이런 어떤 시간 중독들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워낙 많은 곳에 시계들이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 금단 현상,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느끼지 못하죠. 뭐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뭐 주변 사람들이 시계를 가지고 있고, 뭐 핸드폰에도 시계가 있고, 또 뭐 컴퓨터라든지 뭐 전자레인지, 뭐 자동차 계기판, 교회 첨탑, 뭐 상점, 기차역 등등등. 뭐이 세상에 이제 그 시계가 잠깐만 이제 눈을 돌리면 여기저기에 이제 이런 어떤 시계들이 놓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계로 굉장히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커다란 이제 불편을 이제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한다라고 한다라면, 그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시계를 바라다보고 있는 모습을 좀 관찰을 한다라면, 이 시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종교적인 숭배 대상, 뭐 또는 이제 악귀를 막아주는 어떤 부적, 뭐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외계인들도 이제 그런 습관이나 뭐 그런 어떤 그 관습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제 유독 이런 어떤 시간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을 평가해 주는, 또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어떤 방향성들을 지시해 주는 이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뭐 가난한 나라들, 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이 약간 시간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관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사람들이 못 사나, 왜 이게 경제 발전이 안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비판적인 의견을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도 옛날에는 이제 뭐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늦게 나오는 이런 아, 이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뭔가 진취적인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들이 믿고 있습니다. 한 뭐 20몇 년 전에 이제 처음 유학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선생님하고 지도 교수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와요. 한 이제 4시 정도 넘어가지고 한 2시간 늦게 나왔는데 뭐 이제 나와서도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사무적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지도 교수니까 대학원 박사과정 지도 교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중해권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2, 30년 전이니까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압박 내지 시간 관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뭐 이런 것들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우리 몸에 시간을 지켜야 된다, 뭐 시간에 대해서 시간 관념이 철저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시간에서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 또 이제 특별히 교수라든지 그렇게 이제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살 수 있을까, 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시간 관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철저하게 이 훈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새겨질 정도로 굉장히 강한 압박들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삶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그 스위프트가 쓴 이제 풍자 소설이죠. 걸리버 여행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이제 1226년에 간행이 됐는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 이제 영국 사회가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논의들이 이제 이 걸리버 여행기에서 나오고 있죠. 뭐 이제 이 작품은 이제 그 사부로 나눠서 출간이 됐는데, 이제 걸리버라고 하는 이제 영국인 뱃사람이 그 이제 난파를 해가지고 물결에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기이한 나라들로 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특별히 이제 제 1편에는 이제 릴리퍼트에서는 이제 키가 6인치밖에 안 되는 이제 소인국의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 소인국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 걸리버는 이제 엄청나게 큰 거대한 이제 인간이죠. 거대한 인간인데 그 이제 이런 사람들과의 이제 만남 속에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제 2편은 이제 그 또 거인이 사는 나라로 가가지고, 또 이제 걸리버 자신은 이제 소인이 돼가지고 이제 이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어떤 비교, 상대적인 거죠. 소인국에 갔을 때는 걸리버가 거인이고, 걸리버가 이제 거인국에 갔을 때는 이제 소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그 절대적인 표준이나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 이제 하나의 측면은 이제 이 걸리버가 굉장히 그 시계에 대해서 애착을 보이고 있고, 또 시간 관념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뭔가 이제 그 의존적인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인들이 이 걸리버를 만나면서 이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총하고 하나는 이제 시계인데, 이제 걸리버가 계속 이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보면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눈치채고, 이 이제 시계라고 하는 것이 이 걸리버가 이제 숭배하는 신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근대성과 이제 시간의 문제를 좀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시계를 통해서 그 표준 시각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시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속도감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내가 하는 일들이 느리게 하고 있는지 빠르게 하고 있는지, 이걸 절약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어떤 표준들이 바로 이제 이 시계인데, 이런 의미에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뭔가 이제 그 효율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 일들을 처리하는 이런 표준이나 척도로서 이제 시계가 우리에게 이제 어떤 강력한 압박감을 좀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정확성, 이제 정확성을 우리에게 또 제시해주는
이제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어떤 생산품들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생산해내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철저하게 계산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난장이 나라 사람들이 그 처음으로 이제 걸리버의 시계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훌륭한 엔진에 반은 은이고 반은 어떤 투명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둥근 물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걸리버가 숭배하는 신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시계를 보지 않고서는 시계에 이제 자문을 구하지 않고서는 이제 뭐 거의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는 그것을 자신의 신탁이라고 불렀으며 이제 그것이 인생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행위들에 의해서 시간을 정해 주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표준이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똑같은 역할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계라고 하는 게,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대 문명의 산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시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삶 또는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 그다음에 이제 다른 또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의 어떤 척도로서 항상 이제 이 시계를 이용하고 시간에 맞춰서 삶을 표준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표준 시각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소설이 등장하는 이제 1726년에 그 작가인 이제 조나단 스위프트가 이 이제 근대성과 관련해서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소설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어떤 환산적인 그 모험과 관련돼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지 오웰이 썼던 동물농장처럼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또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명들, 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치 사회적인 어떤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거인국이나 소인국의 여행을 통해서 이제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작품을 쓰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26년에 걸리버 여행기가 이제 출간되었을 때 뭐 엄청난 인기이면서 동시에 이제 논란을 이제 불러 일으켰는데, 그래서 이제 뭐 4부까지 출간이 됐었는데, 근데 4부는 이제 그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신랄한 묘사 때문에 내용이 삭제되거나 또 이제 금서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아동용으로 이제 출판이 돼가지고 이제 원작이 갖고 있던 뭐 거친 표현이라든지 풍자 같은 게 다 이제 삭제가 되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뭐 영화라든지 걸리버 여행기 이제 완역본으로 한번 이제 읽어 보신다라면 이 근대성에 대한 또 이제 근대인들에 대한 이제 이 스위프트의 굉장히 그 신랄한 어떤 비판들이 굉장히 그 유익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지 오웰이 걸리버 여행기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아무리 읽어도 지겹지 않고 이제 모든 책들 중에 6권만 골라라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 책 하나를 고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부패한 사회적인 모습, 또 이제 정말 인간보다 아니, 짐승보다 못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스위프트가 이제 독서를 날리고 있는 이런 어떤 측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의 시간관념이에요. 시간관념. 계속해서 이제 그 시간에 얽매여서 살게 되는,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도, 시간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 효율성과 관련해서 이제 좋은 것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유를 찾지 못하고 또 행복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거리로서
우리나 타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이 시간 문화, 시계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헨리 데이빗 소로도 이제 이런 어떤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철도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철도가 발명된 이후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더 잘 지키는 것 같지 않는가? 사람들은 여그 매표소보다는 승강장에서 더 빨리 말하고 더 빨리 생각하지 않는가? 승강장의 분위기에는 사람들을 충전시키는데 무엇인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뭐 철도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그 승강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 영어로 이제 헥틱이라고 하죠. 이제 정신없이 굉장히 빨리 이런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고 또 말을 하려고 그러고, 또 뭔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이제 이런 생각들. 그래서 빨리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빨리 뭔가 뭐 사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해야 되는, 매점에 가서 뭐 우유라든지 아니면 이제 빵이라든지 뭔가 굉장히 빨리빨리 급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데, 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몇 분 남았는지, 언제 타야 되는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항상 사람들의 행동들을 통제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 바로 이제 시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계 또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의 비판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급한 사람, 또 이 시간의 관념에 그 어떤 강박증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뭐 자판기에 나오는 곳에 손을 놓고 기다린다. OX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양치를 한다. 웹사이트가 이제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는다.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가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한다. 이제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이제 계속 누른다. 저도 여기서 한 두세 개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뭐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 그 고도 성장, 고도 경제 성장을 이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때 그 빨리빨리 그 고도 성장, 압축 성장을 한 이유가 이제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 시간 강박증 이런 문화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도 성장을 이제 이루는데, 그 성장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 시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행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뭐 패키지로 가고 딱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한도 안에 많은 것들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찍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우편 꾸러미처럼, 소포 꾸러미처럼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이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강박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난쟁이들이 걸리버의 시계를 보면서 이제 계속 시계에 대해서 주위를 살피고 있는 이제 걸리버를 관찰하면서, 이제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는 동물이거나 이제 그 이제 숭배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서구 세계, 특별히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제 서구 산업 세계, 서구 산업 사회에서는 이제 갈수록 이 시간 기근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많은데 오히려 그 시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여유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이제 노동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제 교통체증이 이제 심해지고, 또 이제 이메일을 받는 또 편지함이 넘치고, 그러면서 또 시간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소중한 것에 대한 또 정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시간이 아깝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 거죠. 그 이제 최근에 본 그 유튜브 동영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 조사를 하는데, 이제 그 이제 평소에 이제 뭘 하는지 이런 어떤 활동들을 이제 문진표로 작성을 해요. 문진표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나와서 그 사람한테 이제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황당해하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2년, 어떤 사람은 뭐 4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황당해하는데, 그 문진표를 작성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체크해 놨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제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8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그 패턴을 이렇게 조사해서 적용을 해보면 앞으로도 이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 또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 가족들과 공감하는 시간이 뭐 8개월, 많아도 이제 뭐 4, 5년 넘지 않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시간의 기근을 느끼고 있으면서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데, 그런 어떤 집착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왜냐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는 게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자아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일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이제 몰두하면서 정말 이제 여유를 가지고 그런 시간 강박증에서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될 그런 어떤 사람들, 또 그런 일들, 또 그런 어떤 삶들을 좀 경원시하는, 멀리 떨어져 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시간 기근에 그안 좋은 그 부산물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인들은 25%가 항상 이제 무언가 쫓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그 워킹맘들은 이제 한 40%나 50% 정도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영국의 노동자들도 이제 20%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점심을 못 먹는다, 점심 시간을 그냥 지나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이제 지중해권에 있는 이제 뭐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이제 터키, 그 옛날에는 다 이제 그 시에스타라고 하는 낮잠 자는 시간이 이제 있었는데, 그 점심을 먹고 잠을 자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한가한 문화처럼 보이고 이제 시간 낭비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또 게으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낮잠 자는 것으로부터 이제 좀 더 많은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제도들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지만 이제 하루는 이제 24시간이고, 이 24시간을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이제 전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제 그 아낀 시간을 비축해 놓을 시간이, 아낀 시간을 이제 비축해 놓을 어떤 시간 은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업무 때 시간 전에 마치려고 뭐 발을 동동 구르거나, 아니면 이제 또 사라지지 않는 어떤 조바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그것들이 이제 신경성 위궤양이라든지 뭐 식도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어떤 몸들을 축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인간관계가 이제 왜곡되고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이제 이런 호기심과 감성들이 사라지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 전에 마치려고 발을 동동 구리고 이제 사라지지 않는 조바심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신경성 위궤양에 이제 걸려서 또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식으로 굉장히 그 몸이 힘들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인간 관계가 굉장히 이제 왜곡되고, 또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이제 그 여가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또 정말 우리가 이제 원래 갖고 싶었던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감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굉장히 이제 불행한 일들을 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어떤 삶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시간 강박증, 이제 시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7세기 이후부터
한 이제 400~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이고 적어도 이제 3000년 넘게 또 3500년 가까이 인류는 이렇게 이제 뭐 수백 분의 1초까지 정확하게 따지면서 시간을 엄격하게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이제 수백 년 동안 인간은 이제 그 시간과 무관하게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소크라테스는 이제 뭐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 모른 채로 시간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대한 철학을 만들었고, 빙앤 힐데가르트는 이제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 원장이었는데, 뭐 이 사람도 이제 그 분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중세 시대에 음악을 엄청나게 발전시켰던 그런 사람이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제 최후의 만찬을 그리면서 항상 시계를 보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제 언제 끝낼까 뭐 이런 거, 또는 이제 구글 캘린더를 보면서 일정을 정리하는 이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대한 사람들 또는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가졌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이런 시간으로부터 좀 초연해 있는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시계라고 하는 이런 기계를 이제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이제 역으로 얽매이게 되는 이런 삶을 이제 살고 있죠.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이제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도 그렇고 이게 모두 다 우리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생산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시간의 올가미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우리라면 그 올가미를 풀 수 있는 것도 또 우리 인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문화라고 하는 것을 좀 재창조하고, 우리를 이제 올가매는 그런 올가미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에게 이제 어떤 여유를 선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문화, 이런 시간 문화를 좀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 시간의 역사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이런 현대 이제 근대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 시간 강박증 또는 이제 시간 기근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한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중세 시대의 이제 시간 측정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의 시간 통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이후에 이제 속도 숭배 문제, 이런 어떤 시간 측정, 시간 통제, 이제 속도 숭배,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어떤 기근, 또 시간에 대한 어떤 강박증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그 과정 속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역으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시간을 우리가 선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간의 흉포에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 아침에 자명 소리 들으면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표대로 뭐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그 생체 리듬처럼 시간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어떤 훈련을 받은 것처럼, 뭐 돌격대나 뭐 특공대처럼 항상 시간에 대해서 엄격한 어떤 자기 관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유튜브에도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좋은 대학 간 학생들이 이제 뭐 그 공부하는 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 시간 관리가 철저해요. 그래서 그 뭐 스터디 노트, 뭐 공부 노트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일어나서 7시부터 저녁에 잘 때 한 10시, 11시까지 시간 단위대로 매 시간마다 뭘 했는지 그것들 다 기록하죠. 보면 이제 하루에 뭐 12시간, 13시간 이상 굉장히 꼼꼼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간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그 굉장히 그 뭐 아주 잘게 뭐 시간들을 좀 배분해서 꼼꼼하게 이제 그 시간 관리를 잘 해온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어떤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또 시간의 횡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시간을 벗어나서 또는 시간을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고 또 이제 그 노트를 쓰면서 그 계획표를 짜면서 그것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또 자기 훈육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그 의지가 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 비판, 자기 반성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시간의 횡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시간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관심을 가졌던 이제 문명은 이제 바빌로니아와 이제 이집트 문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두 제국은 이제 그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계절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대한 어떤 관심, 그래서 뭐 점성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달을 했었죠. 특별히 이제 바빌로니아인들은 이제 이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음력을 좀 설정을 했었고 그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점성술이라든지 그 천문학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기학 이거 다 이제 농경 문화와 관련돼 있는 어떤 기술이나 학문들을 이제 발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바빌로니아인들과 이집트인들은 이제 계절에 대해서 어떤 덩어리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덩어리 그러니까 농경을 하기 위해서 씨를 언제 뿌리고 이제 씨를 뿌린 씨를 이제 언제 그 이제 거두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었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분할해야 될 것인가, 하루를 어떻게 이제 24시간으로 이제 분할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또 이제 그 한참 떨어진 이제 그뭐 BC 3세기 4세기 경에 로마인들도 뭐 자기들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것들을 좀 그 고안을 했지만 뭐 이제 해시계가 있어도 흐린 날이라든지 뭐 밤이라든지 뭐 비가 올 때라든지 날씨가 궂을 때는 이제 뭐 무용지물이었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그 특별히 과학자가 아닌 이상 뭔가 이제 관료들이 아닌 이상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거의 해당 사항이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물시계도 이제 마찬가지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데 뭐 이게 기술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초보적인 형태의 그 시간 관념, 시간 측정이 있었지만 굉장히 이제 엄격한 형태의 뭐 하루에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엄격한 시간 관리는 이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던 이제 해시계와 달시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이게 이제 시계라고 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삶을 이제 그 엄격하게 규율하는 그런 어떤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삶이 이제 계속 유지되다가 13세기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계식 태엽으로 만들어진 기계식 시계가 이제 발명이 되고 이게 이제 발명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뀌는 큰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매체라든지 어떤 이제 기계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바뀌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이제 그 올가매거나 아니면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규칙이나 그런 어떤 법률들이 제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330년 경에 이제 14세기에 이제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는 이런 어떤 구역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이제 차임벨 소리 또 이제 일상사에 없었던 이제 규칙성과 규율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기도라든지 뭐 저녁 기도, 뭐 식사 시간, 노동 시간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그 규율들이 좀 생겨나게 되고 이제 이게 그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주요 도시들의 이제 그 도시의 한 가운데 이 시계탑 또는 이제 뭐 시청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여기에 이제 시계탑들이 설치가 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그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을 1시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법령이 또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이 시계가 이제 발달해가지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도 그 시간마다 또 이제 15분씩 또 분류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시계탑에서 이제 종을 울리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시간을 듣는 거죠. 시간을 땡땡땡 게 이거 시간을 듣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문자판이 없었죠. 근데 이제 1410년 15세기경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문자판이 등장한 이제 시계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여러분 이제 프라하에 가면 이제 천문시계 그 시청 광장에 천문시계 있는데 이런 문자판이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7세기에 갈릴레오의 추가 이제 발명되면서 시계에 이제 분침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18세기에는 이제 초침까지 생겨서 하루를 24시간 나눴다가 이제 15분 나눴다가 분 단위로 또 초 단위로 나눠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시간 1차시로 간단하게 이제 시계 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 산업 사회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지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걸리버 여행기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현대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시간 기근 또는 시간 강박증을 갖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24시간을 사용하죠. 그래서 24시간을 사용하면서 얼마만큼 이제 효율을 많이 내는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에서 시간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효율적인 시간 관념 또 시간을 활용하는 이런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훈육 또는 통제의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을 이제 일방적인 방향으로 몰아가는 이런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시간과 관련된 어떤 행복 들을 추구하는 하나의 또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3차 시에 역사적인 어떤 시간에 대한 관념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의 행복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